기상센터장님을 모시고 교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좀 대단하시네. 이게 창업 힘들지 않아요? 여기 예비 창업 패키지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던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비 창업 패키지. 하고 계세요? 대단하시네. 다른 분들은 그럼 저분 예비 창업자 되신가요? 사업자 등록 내신 분 계세요? 내셨어요? 사업 활동이 확실하신가 보네.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대에 맞는 요런 생각을 갑자기 우리 정리를 하면 창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사람에게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생각.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거를 이렇게 뭔가 사업화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찾는 거고, 그런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공감을 끌어내는 게 창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는데 그런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심 없다는 거죠. 그 폐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감을 끌어내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 아마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이나 예비 창업 패키지를 이렇게 수행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저분은 그래도 고객이나 이런 게 좀 제대로 돼 있어서 수익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평가하셨을 거예요.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이신 아마 목적이 그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개 잠깐 드리면, 제가 이제 대학교의 교수로 한 30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명예퇴직하고 나와서 내가 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창조경제 그쪽에 이게 좀 뭔가 창의 인재 양성하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창업으로 이 생각을 이끌어내는 그런 쪽의 일을 좀 하다가, 지금은 우리 부산 청년창업사관학교 들어보셨죠? 아마 청년창업사관학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비 창업자하고 3년 이내 기업 대표들 이렇게 모집해서 최대 사업비 1억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고,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더 구체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이렇게 제가 지원하고 있는 일을 총괄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부산 모라에 부산 벤처타워에 만약에 오시면, 나중에 관심 있어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안내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우리 요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 보면 무조건 돈이 먼저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딱 망하기 십상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남의 지갑을 열어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창업해서 열에 한 8이나 9은 좀 폐업하죠. 그죠? 그런 분들이 왜 폐업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뭐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돈에 먼저 좀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쫓다 보면 여러 가지 진짜 중요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일들을 간과하고 넘어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오늘 한번 좀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런 생각이었구나,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두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다보스 포럼 많이 들어보셨어요? 다보스 포럼, 여러분 대학생들이니까 다 들어보셨죠? 매년 초에 스위스에서 우리 정치, 경제 이런 쪽에 그래도 좀 인물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 지구상의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이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설정해서 지금 문제가 뭔지, 당장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 논의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이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여기 같이 참석해서 구글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대표들 다 같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어차피 이걸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일론 머스크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 글로벌 상위 10대 리스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런 내용들 있죠. 여기 향후 그런 10년간, 2년간, 10년간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이 지금 우리 인류에 닥쳐 있는 리스크, 위험 수단이에요. 위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창업을 하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학문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공학기술이든지 뭐 이런 뭐 인류 사회학이든지 그런 쪽의 내용들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한번 좀 해결책을 찾고자 아이디어를 낸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글로벌 기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향후 10년간에 전부 기후에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그런 자원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에요. 아마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본 얘기 중에,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좀 뒤에 가가지고 약간 좀 돈에 뭐 이렇게 좀 뭐 치우쳐가지고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분이 그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창업할 때 그 사람의 공감을 끌어낸 비전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류가 언젠가는 여기서 자원 고갈이라든지 기후가 안 좋아지든지 해서 여기서 공멸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망할 것이냐, 다 죽을 것이냐. 그러기 전에 뭐 우리 화성이든지 이런 외계 행성에 우리 인류가 그쪽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 우주 로켓 발사하는 거 이게 필요할 거고, 그죠? 여러 가지 뭐 환경을 바꾸는 뭐 산소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네 나하고 공감 가는 내용이 있으니까 나도 같이 한번, 난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같이 해보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왜 진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우주 발사 이거 올리면 1, 2, 3단 분리해가지고 나머지 전부 다 바다에 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 굉장히 그래도 가격을 좀 저렴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태워갈 수 있는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발사한 그 추진체를 다시 지구로 회수하는 거예요. 그걸 성공했어요. 그런 사람이 거기 같이 공감하고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의 이런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라든지 뭐 이런 대기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들 중에 아마 획기적인 이 글로벌 대기업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얘기들이다. 그 다음에 산업 전망에서 보면 정유라든지 이건 좀 더 환경 쪽이겠죠, 그죠? 정유를 이제 뭐 이런 이 화석 연료를 갖다가 될 수 있으면 환경을 좀 생각하는 그런 정유, 어차피 쓰고 있는 거니까 이런 쪽에,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 이런 쪽은 좀 이제 좀 호황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쪽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주요 이슈로 되어 있는데, 급격하고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적인 경제활동의 확산, 뭐 해서 부채 위기, 자산 버블 붕괴,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이런 쪽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지금 기회 요인으로 우리가 기후환경 문제, 재생에너지, 탈탄소와 배터리 재활용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에 혹시 여러분들이 좀 기술이나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상당히 좋겠죠, 그죠? 기업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딥러닝, 뭐 이런 로봇, 그다음에 뭐 이런 뭐 빅데이터, AI. 그런데 가장 중심에 있는 챗봇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챗봇, 여기 혹시 저기 전산과 혹시 학생 있어요? 인공지능과나. 굉장히 아주 큰 공부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그 인공지능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위도 이제 그쪽으로 받고, 저는 이제 아주 옛날부터 받아가지고, 제가 대학 학번이 어느 정도 돼 보이세요? 77학번이에요. 77학번인데
77학번인데, 지금 이제, 중간에 제가, 인공지능은 65년도부터 처음에 나왔거든요. 그때 그 개념이 나왔는데, 그걸 공부를 계속해서 변화하는 학을 좀 이렇게 좀 더 하기 위해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다시 이제 대학원 과정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그 뒤에 변하는 게 너무 빨라가지고 따라가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들이 그때부터 된 얘기들이 바로 이런 얘기들이라는 챗 GPT 같은 거. 요새 창업하는 분들 보면 이 챗 GPT 활용해서 창업하는 분들 많아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 사람 손이 이제 좀 덜 가게 만드는 방법은 이 AI 챗봇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창업 아이템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쪽에 아마 전문 인력들이 우리나라 지금 구하기 힘들어요. 아마 그 일론 머스크가 AI, 그 오픈 AI 그쪽에 처음에 그 생긴 게 아마 챗 GPT가 나온 게 오픈 AI잖아요. 아세요?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10억 달러를 거기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약한 AI 만들자. 강한 AI 만들면 사람을 막 지배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고 약한 AI 만들어서 사람이 항상 부릴 수 있는 그런 AI 만들자라고 해서 10억 달러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대표가 약간 생각이 챗 GPT 발표하면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빼고 나갔는데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챗 GPT는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도전적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뭐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거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무시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대기업에 면접을 보려고 하는데 자기소개서 써줘. 그러면 구글이나 이런 다른 오픈 AI의 기본 개념을 같이 하는 데는 그거는 윤리나 도덕이 위배되는 거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써줘요. 이 사람은 나에 대한 되게 공부를 해왔다 그러면 그 내용을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쫙 써줘요. 그래서 약간 좀 약간 경쟁이나 달리 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원래 그 일론 머스크도 이쪽에 생각을 가지면서 약한 AI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런 같은 의도였고, 지금도 아마 지금 그 강한 AI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약한 AI로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창업을 한다 그러면 약한 AI 쪽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사람이 먼저다는 얘기죠. 요 분은 제가 2018년도에 그 CES라고 하는 거 아세요, 혹시? 미국의 가전제품 박람회에 있어요. 아주 그 라스베가스의 연초에 하는 그런 큰 행사인데, 여기에 제가 이 사람이 그때 그 IBM의 이 대표로 이렇게 설계자로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전산과를 졸업했는데 이걸 처음 봤어요. 여기에 가만 서 있는데 사람이 관심도 안 줘요. 근데 여기에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내 영어가 잘 되진 않지만 이게 뭐 하는 거냐?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아마 굉장히 심심했던가 봐요. 뭐냐, 너 잘 걸렸다 해가지고 내가 40분 동안 이 사람한테 붙들려가지고 설명을 다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양자 컴퓨터예요. 양자 컴퓨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봤죠?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는 전부 다 비트 책이라서 0 아니면 1이죠. 근데 얘는 모호한 것까지 같이 처리할 수가 있어요. 한 비트에 0과 1을 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람처럼. 컴퓨터는 0이나 1,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이런 취지다 보니까 참 설명을 그때 참 아주 기본적인 거, 제가 컴퓨터를 전공했으니까 그나마 아마 설명하는 거를 그래도 이게 이해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돌아와서 거기다 자료를 쭉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한 기술이었어요, 이게. 우리 지금 그 구글에서도 지금 IBM을 기점으로 시작으로 해서 거의 지금 지금 1000큐비트 정도? 그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 그래요. 구현은 지금 상용화는 안 됐는데, 그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 그 2의 276승인가? 그 정도가 우리 지구상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뭐냐면, 우리 그 지금 현재 컴퓨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얘는, 한 번에 딱 열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쭉 이렇게 쭉 감춰놓고 얘를 찾아라. 그러면 만약에 100개 중에 1개 감춰놓고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 컴퓨터에 보면 서칭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뭐 반 자르고 또 그다음 반 자르고 해서 그게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한 번에 열어요. 그러니까 한 2, 30년 걸리는 거를 불과 200초 안에 풀어내요.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 있잖아요. 그게 보면 희귀성이죠, 그죠? 암호화 걸려있는 희귀성인데 얘가 만약에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그런 암호체가 깨져가지고 희귀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대체적인 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무슨 초전도체 그 온도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구현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보고 2019년도 CES 올 거냐. 그래서, 모르겠다,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만약에 오면, IBM에서 이거를 상용화해서 상품화해서 내놓을 건데, 와서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사진 찍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듬해 제가 못 가고,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가게 됐는데, 제가 그 직원한테 하는 얘기를 했어요. 가면 꼭 이거 보고 와서 사진 찍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정말 IBM에서 이걸 상용화해가지고 상품화해서 딱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양자 컴퓨터가 우리 앞에 지금 와 있다. 우리 카이스트에서도 지금 56큐비트 정도가 지금 가능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느 정도 약간 걸음마 단계에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뛰는 그 정도는 이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되다 보니까 이런 거 봐봐요. 여기에 이런 그 컴퓨터가 만약에 그 좀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면 이게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 질문이 좀 이상하죠? 어법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고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결책을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사람은 왜 암으로 죽는가?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500년간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양자 컴퓨터가 우리 그 우주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한 이 조합, 상관관계 이런 걸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는 게 얘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죠? 여러분 지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사람의 염기 서열 지금 이제 해독 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해독을 해놨는데 이게 우주의 이런 모든 원소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사람이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어떤 사람은 2045년 되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진짜 유능한 대학생들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처럼 이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거하고 못한다라고 하는 거, 저게 우리가 될까? 내가 되나? 이렇게 하고 접근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요 자료는 아마 잘 봤을 거예요. 뭐 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는 얘기인데 보면 인스타그램이 우리가 100만 명 달성하는데 2.5개월 걸리고 그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 3.5년 걸렸다 그래요. 근데 챗 GPT는 불과 5일 만에 100만 명을 이용자 100만 명을 달성했다. 이 정도로 빠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챗 GPT. 그 챗 GPT의 모듈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챗봇 쓰면 오는 사람의 성향을 분석해서 이 사람한테 추천까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쪽에 그 창업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조금만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오픈 AI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구현할 수도 있다. 우리 그 싱귤레리티라 그러는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보면 얘기한 게 2045년 되면 인간지능하고 인공지능이 융합. 이때 되면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특이점이 온다 그러는데
우리 빨래 개기가 2021년도에 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2018년도에 제가 CES 가보니까 이게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둑게임 2027년 되면 이긴다라고 했는데 16년도에 이미 우리 이세돌 구단이 졌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떤 이렇게 좀 보면 하나 예측이지 이 지금 이 발전해가는 어떤 그런 속도를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기준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 인류를 바꿔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쪽에 한번 선도적인 그런 위치에 한번 설 건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요게 2016년도에는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직업이 이거였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대학생들이니까 아주 딱 맞는 그런 생각일 텐데, 근데 실제로 그 챗 GPT가 나온 다음에 한번 보면 2023년도에 보시면 전혀 뭐 이렇게 바뀌지 않을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뭐 법유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필요 없는 직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가면 갈수록 더 빨리 느낄 거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유연한 서비스 정신이다. 여기에 가치를 창출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차별화된 개인만의 방법으로 도전하는 사람. 이게 우리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창업을 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청청사에 있는 대표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사람에게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생각, 이걸 실천하는 데 의미를 두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전. 그죠? 아마 여러분들은 접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거 정말.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의미와 영향을 갖다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템에다가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오늘 아마 요 얘기 이후에 여러분들이 엑셀러레이터 우리 그 3대 4가 이제 여러분들 뭐 엑셀러레이팅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발표를 해서 아마 이렇게 좀 시상하고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한번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 문샵 띵킹이라고 하는 일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봐요? 문샵 띵킹. 뭐냐면 이게 우리 누구죠? 저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그 당시에 1968년도죠, 그죠? 한번 과학자들 모아놓고 달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뭐 좀 얘기를 했는데 다들 뭐 망원경을 고배우를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 어떤 뭐 학문적인 연구를 접근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케네디 하는 얘기가 한번 가보자 우리. 네? 문샷 문에다 한번 달에 가보자.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이런 획기적인 생각 때문에 로켓이라고 하는 게 이 발사체 그게 생각이 됐고 그게 지금의 이런 우리 지구상에 이렇게 좀 대기권 밖에서 지금 우리 이런 GPS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위치라든지 모든 걸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체크해 가지고 그 데이터 지도를 서비스 한다든지 이런 싱킹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싱킹은 요거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고 요건 구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한번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생각을 더 깊이 있게 고급으로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자료는 한번 좀 영상인데
속도 상당히 느리네, 그죠? 요 영상이 뭐냐면, 요 영상이 뭐냐면, 사람이 직접 이 기구를 타고 대기권 밖으로 가요. 대기권 밖에서, 거기서 아무 거 없이 추락해요. 자유낙하하는 거예요. 자유낙하했더니, 최초로 별도 추진력 없이 초음속을 돌파해요. 이게 초음속으로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저 대기권 밖에서. 이게 1.24, 초음속 1.24로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기절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 이거는 굉장한 도전이죠. 그죠? 우리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도전이고, 정말 우리 굉장히 귀중한 데이터고. 그죠? 이게 이제 데이터로 해서 지금의 어떤 이런 과학의 발전에 한 번씩 기여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 4분 19초 동안 자유낙하했어요. 아마 저 대기권 밖에서 4분 19초 동안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아마 어지간한 높이에서 떨어져도 뭐 1, 2, 3 하면 거의 뭐 8만 피트까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정도인데 4분 19초 동안 떨어진다. 그 속도도 1.24다 그러면 거의 이거는 기절하는 수준인데 그거를 능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시간 30분 동안 타고 올라가서 아무 그 없이 떨어졌다. 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학생들이니까 이런 얘기는 생각을 많이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학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뭔가, 그 다음에 공부는 뭔가, 이렇게 둘이 한번 비교해보면,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게 학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했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죠? 챗 GPT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질문을 제대로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안 그러면 일반적인 답밖에 여러분들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의 공부를, 이런 학문을 왜 해야 되는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보면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이런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창업하려고 하는 거니까 더 한 발 나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바꾸는 세상에 공감하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거다. 그죠? 교육하고 학습은 사실은 뭐 이게 뭐 교육보다는 이쪽에 보면 뭐 이런 경험이 있고 뭐 정답이 없는데 얘는 뭐 이런 그 경쟁이 치열해요. 교육적으로 교육이 치우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학습을 하는 쪽으로 한번 좀 치우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우리 수평적 진보가 있는데 수직 진보가 있는데 수평적 진보는 뭐 한 개의 타자기를 보고 100개의 타자기를 만드는 게 우리가 수평적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의 타자기를 보고 워드 프로세서를 발명해내는 사람이 있고 그죠? 세상에 보면 이 기업은 망하죠. 폐업했죠. 그죠?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터 티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페이스북에 투자한 사람이고 일론 머스크도 같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뭐 생각해라 그러면 그냥 대충 남 해놓은 것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경쟁이 치열해요. 이미 선점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사이를 틈새 시장을 들어가면 시장도 굉장히 좁고 작고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것을 모방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 이 사람은 아예 그냥 뭐 새로 동떨어진 거 이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을 찾아서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도 그랬고 그 다음에 마크 저커버그도 그랬고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야후에서 원래 10억 달러에 인수하자 그랬어요. 6개월 만에 창업한 지. 근데 그걸 거절했죠. 왜 피터 티엘하고 일론 머스크가 여기 같이 임원인데 왜 거절했냐? 10억 달러면 1조 원이 넘어요.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대학생이
그 정도, 한 6개월 정도 창업해가지고 10억 달러를 준다 했는데도 안 팔았다는 얘기예요. 왜 안 팔냐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서 아직 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걸 내가 왜 파냐. 근데 12개월 후에 40억 달러가 되었어요. 기업 가치가. 야후에서 기업 가치를 못 봤던 거야. 만약에 야후에서 40억 달러를 제안했다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야후에서 아마 이 페이스북을 사가지고 지금의 또 다른 어떤 야후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못했고, 마크 저커버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을 굳이 내가 이걸 팔고 똑같은 일을 다른 걸 내가 창업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접근했던 거예요. 약간 다르죠, 그죠? 여러분도 진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면 끝까지 밀고 가세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거를 마음껏 한번 구현해보는 이게 진짜 불굴의 도전 정신이고 해내고 마는 그런 정신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스타트업이 답해야 되는 7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평가위원들한테 질문을 받을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받을 거예요. 점진적 개선이 아닌 획기적 기술을 만들어냈는가? 이렇다 그러면 아주 최고예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지급이 적기인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독점 부분에 작은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가지고 시작하는가? 그 다음에 사람 제대로 된 팀을 갖고 있는가? 그다음에 유통, 제품을 단지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할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객이에요, 고객. 내가 만든 제품을 여러분들이 창업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뭐예요? 산출물이 제품 아니면 서비스죠. 그죠? 고객이 내 제품을 사주겠는가? 아니면 내 서비스를 이용해 주겠는가? 이거예요. 고객을 외면한 그런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그런 아이디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고객의 생각을 반영하는 이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야 그게 성공 창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존속성,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고객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창업 아이디어는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폐업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독특한 기회를 포착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가가 보면 이런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 그 사업 계획서를 발표하든 아니면 투자를 받기 위해서 VC들한테 가서 발표를 하든 다 이거의 근간이에요. 이게 기본이 돼야 여기에 근간을 두고 여러분들 제품을 타당성 있게 주관적인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 투자를 끌어내든 아니면 사업 계획서 선정되든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부 지원 사업 이제 할 건데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뭐 이런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든지 예비 창업 패키지는 뭐 하신 분 계시니까 잘 하실 거고 어쨌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사업 계획 발표할 때 대상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된다. 정부 R&D 과제라든지 뭐 이런 엑셀러레이터 AC라든지 ACVC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CVC라든지 이렇게 정부의 뭐 R&D 과제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목적 안내에 충실하게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 뭔지 여러분들 왜 사업 공고문 날 때 보면 이 사업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목적을 나는 이렇게 달성시키겠다라고 시작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우리 그 창업, 우리 부산 여기 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창업 관련해서 우리가 그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안내가 되는데 그 사업에도 보면 이렇게 사업 목적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 그게 딱 그 드러나게 사업 계획 써야 선정이 될 수 있어요. VC들이 투자가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투자 회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내가 투자를 해놓고 5억 투자했는데 향후 5년 7년 후에 예를 들어서 뭐 10배 뭐 많으면 뭐 30배 내가 다시 회수할 수 있다?
그러면 100% 투자겠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내 아이템은 이게 가능하다. 이걸 강하게 주장해야 되는데 그냥 뭐 자신있게 그냥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내가 이런 조목조목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서로 이해가 되면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 금요일 날 발표를 하신다 그랬는데 발표 자료에 누구에게 무엇을 설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시장성, 제품 우수성, 수익성, 나를 포함한 팀의 어떤 이런 역량, 능력 이런 것들, 제품의 우수성, 그다음에 수익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했던 자금 조달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정부 지원만 무조건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데 타당성 있게 이런 자금 조달은 우리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필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런 내용들. 이 자료는 제가 여기 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복사할 수 있으면 한번 좀 받아서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창업 단계별 지원 사업이 보면 여기 예비 창업 단계부터 1년, 3년, 3년, 7년, 그 다음에 상담 전부까지 이런 단계들이 쭉 있어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것들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시드 팁스 그래가지고 왜 씨앗을 투자하듯이 조금 해놓고 한번 좀 약간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프리 팁스라든지 그런 팁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R&D 자금까지 사업화 자금까지 지원해서 확 클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는 이런 사업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고, 그 다음에 창업 성공 패키지, 우리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뭐 이런 쭉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비 창업 패키지는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쓰시면 돼요. 문제 인식. 개발 동기가 어떻고, 근데 개발 동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창업을 하게 됐는지, 그죠?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시장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고객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그게 일관되게, 난 이런 생각을 이렇게 구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 조달을 해서, 이런 고객들하고 이런 소통을 해서 내가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 계획 쓰실 때 대부분 보면 실수하시는 게 막 생각이 많으니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일관되진 않아. 여러분들 그래서 서류 평가할 때 보면 나중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든 창업 우리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계획을 내던 제일 중요한 게 제목이에요. 제목. 한 줄 제목. 난 뭘 하겠다. 그러면 이 대표는 뭘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대표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기획과를 전공을 했다. 그런 팀원들이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시장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실제로 이제 모든 평가위원들이 다 그건 알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나름대로 분석한 거 보니까 이런 백그라운드에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시장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일관되게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시면 이 대표는 한번 발표평가 들어봐야 되겠다. 근데 터무니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막 끌어내면 그럼 바로 탈락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소리평가를 보지 않아요. 많이 봐야 3분에서 5분이에요. 그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제목,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템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팀 역량, 그 다음에 시장 분석한 거,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구현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요게 일관되게 쫙 설명이 돼 있으면, 이 기업 대표는 한번 발표평가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발표평가에서 한번 들어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 막힘없이 답이 잘 나온다. 그러면 선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없이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떨어진 팀들이 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보면 요 네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문제 인식을 한 거예요. 문제 인식을 나는 이렇게 솔루션 해법을 제안을 했고 이런 스케일업으로 이런 팀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업 성공 패키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뭐 대부분 같은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요 기본적인 게 하나 더 들어가요. 요거는 우리 부산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 부산시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부산시에 이런 특화된 이런 거하고 창업하고 이런 신기술이면 오히려 좀 약간 좀 가점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중소기업 지원사업 알림인데 요것도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가서 해두시면 상당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기업마당에 보면 뭐 부산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전국에서 하는 거, 뭐 각 지역별로 다 있어요. 거기 있는 거를 여러분 나중에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부산 치시면 부산에 관련된 사업 다 안내되거든요. 요거 나중에 보고 여러분들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산 창업 포털인데 요거는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있죠. 그죠? 여기에 창업 지원 사업 여기 다 공고가 돼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안내를 보시면 여기 보면 지원 사업 전체 보기라든지 뭐 여기 입주 지원 사업도 있고 뭐 대관하는 것도 있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요 두 개는 기본적으로 창업할 때는 기본적으로 좀 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기억의 반대말이 망각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기억은 한번 가봤잖아. 그럼 있는 게 아니라 상상이라요, 상상. 그래서 미래는 기억하는 자가 아닌 상상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요 시간, 우리 지금 오늘부터 금요일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활용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져서 여러분들 공감하는 그런 일자리를 서로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존경하는 분의 기본적인 우리 상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세요? 네. 예. 아이디어 모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뜬구름 잡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좀 아이디어 이 두 가지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그거는 그 창업 기획자분들 있잖아요.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위에서 이렇게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창업 기획자들도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돕는다고 돕지만 오히려 오지랖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충분히 구현 가능할 거예요. 미국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13살짜리인데 초등학교, 우리나라 같으면 초등학교 졸업자잖아, 그죠? 근데 그 친구 삼촌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퍼서 이 친구가 췌장암에 대한 저거 조기 진단을 했으면 살았을 텐데 저거 시약하면 만들어 봐야 되겠다.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졸업생이 그거를 이메일로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의과대학에 다 보낸 거예요. 그 중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하도 딴 데서는 다 캔슬 나는데 그 대학에서 한번 와봐라. 가가지고 그 친구가 16살 때 성공했어요. 그런 시약이 새로 나온 거예요. 네? 조기 진단하는 게. 근데 조기 진단이 물론 필요로 한 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고 아마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내 생각 아이디어가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좀 믿는 그런 창업 기획자가 주위에 계시다 그러면 충분히 한번 좀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있어요? 하여튼 귀중한 시간이잖아, 그죠? 이제 지금 방학했나요? 이제 방학했죠, 그죠? 방학하고 남들 이렇게 뭐 알바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기에 여러분들은 정말 귀중하게
정말 귀중한 이런 기관에 귀중한 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귀중하게 여러분들 투자하는 시간만큼 더 귀하게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 지원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우리 청청사 오시면 제가 추가로 다시 한번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